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연구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핵물리학자가 이미 한국은 핵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논문을 보고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나온 핵폭탄 중 가장 강력한 핵폭탄 제조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핵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논문을 바라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이름은 테디어스 블랙우드예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국방부 연구소에서 핵물리학자로 일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줬고 제 은빛 머리카락과 파란 눈은 저를 진지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노력과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밀리, 지금 당장 와서 이것 좀 봐요. 저는 연구실 반대편에서 일하던 에밀리 카터를 불렀어요. 에밀리는 제 연구 조수예요. 박사과정 중이고 머리도 아주 좋은데다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줘요. 그녀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휘날리며 달려왔고 코앞까지 내려온 둥근 안경을 올려 쓰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블랙우드 박사님?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책상 위 논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봐요. 한국에서 온 논문인데 그 과학자들이 양자 안정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미국과 유럽 최고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라고요. 왜 이렇게 놀랐냐면요. 양자 안정화 문제는 핵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예요. 이걸 풀 수 있다면 환경오염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도시 전체를 깨끗한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도 있죠. 저 같은 과학자들이 평생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어요. 누가 쓴 논문이에요? 에밀리가 논문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이준혁. KARI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진짜로 해결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확인은 해봐야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한국이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데는 뛰어나지만 핵물리학의 난제를 푼다고요? 너무 황당한데요. 다시 논문을 넘겨봤어요. 복잡한 수학 공식이 가득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탄탄했어요. 수학적으로는 꽤 견고하긴 하네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베껴서 자기들 것처럼 발표한 거 아닐까요? 에밀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박사님. 근거 없이 그런 의심부터 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에밀리가 맞았어요. 저는 단지 한국 과학자들이 저보다 먼저 답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억지로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맞아요, 에밀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보기 전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비행기 표 좀 알아봐 줄래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까지 가신다고요? 그래요. 저는 논문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다녀오면 돼요. 연구소에 들러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짚고 넘어가면 되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논문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제 과학관을 완전히 뒤흔들 경험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아파트에서 논문을 다시 펼쳤어요. 저는 이 문제를 평생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과학자들이 먼저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트북을 열어 이준혁과 KARI를 검색해 봤어요. 영어로 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KARI는 꽤 신뢰할 만한 연구 기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두고 보자. 저는 중얼거리며 짐을 쌌어요. 어딘가 분명 오류가 있을 거야. 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논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국 연구팀이 실수를 했다는 걸 증명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진짜 혁신적인 과학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그저 우리가 만든 걸 잘 조립해서 대량 생산하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사라지는 미국을 바라봤어요. 제가 향하는 곳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진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발견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깨닫지 못했던 제안의 벽을 허무는 여정이 될 거였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한 걸음 내딛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앞에는 제가 평생 본 공항 중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시설이 펼쳐져 있었어요. 매끈한 은색 열차들이 소리 없이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여러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고 공항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와!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고 서울의 호텔까지 데려다줬어요.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차는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에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광고가 번갈아가며 표시됐고 거리에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고 태블릿 컴퓨터 하나로 온도, 커튼, 심지어 욕실 거울까지 조작할 수 있었어요. 거울에는 날씨 정보가 표시되었고 저는 이를 닦으면서도 날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산맥들이 장관이었어요. 밤이 되자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반짝이게 만들었고 그 모습은 뉴욕이나 시카고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제 안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국원자력연구원 KARIU로 향했어요. 연구소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보안은 철저했고 미국 연구소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로비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천장에는 거대한 원자 모형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이준혁 박사를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이준혁 박사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게 맞춘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박사님께서 2013년에 발표하신 양자장 응용 연구 논문은 혁신적이었어요. 저희도 연구하면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제 연구를 알고 계셨군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사실 논문을 보고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감출 순 없었어요. 이 박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직접 연구소를 둘러보시고 저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우리는 연구원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대화하는 현대적인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곧 보안문을 통과해 연구구역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씩 연구실을 둘러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장비들은 모두 최신식이었어요. 일부 장비는 제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들이었지만 처음 보는 기기들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연구원들이었어요. 젊고 활기찬 분위기였고 모두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른 한국어로 의견을 주고받다가도 복잡한 개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가 저희 양자 컴퓨팅 연구실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하며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대의 거대한 기계들이 낮은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푸른색과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흰 연구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데 성공하면서 방정식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커다란 금속 실린더 형태의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장비를 살펴봤어요. 이건 믿기 힘들군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죠?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투자 덕분이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과학 발전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어왔어요. 저희에게는 석유나 금 같은 천연 자원이 없거든요. 대신 사람들의 지식에 투자합니다. 그날 오후 이 박사는 저를 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성우 교수님께 소개했어요. 김 교수님은 은발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분이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미국에서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떠올리게 하는 분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이 박사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의 원자로 공학 연구가 저희 연구의 기반이 되었죠. 김 교수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사하셨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의 연구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죠. 물론 저희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긴 했지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한국 과학자들은 제 연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가졌던 한국 과학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회의실로 가죠. 설명을 돕기 위해 자료도 준비해 놨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수십 년 전 초창기 한국 연구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신 연구소의 모습이 비교되듯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셨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후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기술과 교육을 통해 성장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최첨단 과학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과학적 논의도 시작하기 전인데 제 세계는 이미 뒤집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릭 모건이에요. 예전에는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인공지능 AI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은 세계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알고 싶을 때 저를 부르죠. 오늘 저는 한국 서울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삼성에서 연구개발 R&D 부서를 평가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솔직히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전 늘 한국 기업들이 그저 미국에서 만든 기술을 가져다 잘 조립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더 싸게 대량 생산하는데 능한 회사들, 그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동안 제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대한 삼성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거대한 곡선형 건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사실 저는 건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정말 혁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따라가기만 하는지 확인하러 왔죠. 입구에 도착하니 윤지혜 이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삼성 대외협력팀 이사라고 했어요.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영어도 완벽했어요. 모건 씨, 삼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희 최신 기술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혁신적인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혜 이사는 저를 최민혁 본부장에게 소개해줬어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 부문을 총괄하는 분이었어요. 둥근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으로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먼저 반도체 연구소부터 보시죠. 최 본부장이 설명하며 보안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특히 저희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자랑할 만한 성과입니다.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솔직히 반도체 제조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러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특수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려야 반도체가 미세먼지로 오염되지 않거든요. 클리어 마스크 너머로 연구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다루는 기계들은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최 본부장이 손짓하며 설명했어요. 이 장비가 EUV 극자외선 노광 시스템입니다. 3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나노미터라니. 머리카락 굵기의 13만 크기밖에 안 되는 초미세 회로를 말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가장 앞선 기업들이 간신히 도전하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속으로 생각했어요. 삼성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제 눈앞에 증거가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실험 결과, 비교 데이터, 그리고 실제 3나노 칩까지. 삼성은 단순히 미국 기업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경쟁사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저희 3나노 칩은 전력 소모를 45% 줄이면서 속도는 23% 더 빠릅니다. 최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미 2나노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 했지만 지혜 이사가 제 표정을 눈치챘어요. 목건 씨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계시네요. 점심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카페테리아라기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까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박지훈 선임 엔지니어가 최신 메모리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 성능과 효율성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였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글로벌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박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메모리 칩은 손톱보다도 작았어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이 나왔어요. 이 기술은 곧 차세대 스마트폰과 AI 시스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AI 연구소였어요. 네이버는 한국의 구글 같은 회사예요. 특히 AI는 제가 구글에서 일하던 분야라 더 관심이 갔어요. 조현우 연구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설명하며 AI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화면에는 AI가 한국어시를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되돌리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자연스러웠어요. 저희 AI는 언어의 문맥과 뉘앙스를 이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조 소장이 덧붙였어요. 글로벌 시스템들이 놓치는 한국어 특유의 표현도 잡아낼 수 있죠. 저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조 소장은 모든 질문에 논리적이고 혁신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미친 듯이 메모를 정리했어요. 서울 야경이 창문 너머로 반짝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 기술에 대한 모든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는 개척자들이었어요. 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기존에 써놨던 내용을 몽땅 삭제했어요.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혁신은 특정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다음 시대의 기술 혁신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방정식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손끝으로 수식의 우아한 패턴을 따라가면서도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걸요. 이 해답은 줄곧 여기 KARI에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박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럽거나 거만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인내심 깊은 눈빛으로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언제 이 방법이 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여전히 놀란 마음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2년 전쯤이었어요. 이 박사가 대답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너무 놀라서 길 한복판에서 멈춰섰다가 그만 미끄러질 뻔했죠. 저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지한 과학자가 빗속에서 유레카를 외치다가 넘어질 뻔했다니. 갑자기 이 엄청난 돌파구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달까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였어요. 이 박사는 화이트보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자연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양자 입자는 원래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억지로 그것을 안정화하려 했죠.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과 함께 춤추는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저는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어요. 강제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입자의 본래 성질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물을 손으로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하지만 손을 살짝 오목하게 모으면 물을 담아 나를 수 있죠. 저도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어요. 순간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발견의 짜릿한 감각이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터졌어요. 이 박사는 몇 시간 동안 연구팀의 접근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설명이 거듭될수록 해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혁신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결국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돌파구네요. 이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짓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팀 모두가 수년간 매달린 결과죠.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죠?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이 정도 연구라면 모든 과학 저널의 일면을 장식했어야 하는데요. 이 박사의 미소가 희미해졌어요.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희도 몇몇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구권 저널에서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어요. 일부는 논문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는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마도 혁신적인 돌파구는 특정 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겠죠. 그 말이 가슴을 후려쳤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태도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부터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서 진짜 혁신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사과드려야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박사님과 연구팀이 이뤄낸 일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과학은 원래 검증과 회의적인 시각을 통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오히려 박사님이 이렇게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가끔씩 메모를 적고 질문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에드워드, 저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제 멘토 에드워드 호프만 박사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물리학자 중 한 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웬 전화야? 그가 투덜거렸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저는 미안한 마음도 잠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기 한국 연구팀이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양자 안정화 문제를 완전히 돌파했어요. 확실한가? 그는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난 듯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양자 안정화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 제가 직접 검토했어요. 저는 노트들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이걸 국제과학계에 바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청정 에너지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반발이 있을 거야.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런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야. 저는 이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강한 결심이 섰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틀린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대전의 방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과학은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본 걸 떠올려보면 이제 저도 확신해요. 한국 과학은 지금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양자물리학에 대한 제 이해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바뀌었어요. 저는 무거운 붉은색 커튼 뒤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핵물리학 컨퍼런스의 대강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교과서를 공부했고 논문을 외울 정도로 읽었고 그들의 이론이 제 연구 인생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단 2분 후면 저는 이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야 했어요. 괜찮아요? 옆에서 이 박사가 넥타이를 다듬으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도 긴장한 게 분명했어요. 노트를 다시 한번 후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완전 무섭죠.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면요. 발표 시작도 전에 거부해버리면? 이 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시요. 진실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만 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중한 박수가 들렸지만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무대 위로 걸어나가자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조명이 비쳤어요. 강단은 마치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두 손으로 단상을 꽉 붙잡은 채 저는 기대에 찬 수많은 시선을 마주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어요. 오늘 저는 양자 안정화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준혁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눈썹이 올라가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일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서로를 힐끔 보며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건 시간 낭비겠군. 이건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졌던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저는 준비했던 원고를 버리고 즉흥적으로 말을 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그것도 한국 연구팀에 의해 해결됐다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 말을 멈추고 가장 앞줄에 앉은 유명한 물리학자들과 눈을 맞췄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거의 저를 평생 남을 발견을 놓치게 만들 뻔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제야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뒤 30분 동안 저는 차근차근 한국 연구팀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어요. 각 방정식, 실험 데이터, 논리적 도약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KARI 연구실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의심이 감돌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빠르게 노트를 적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도쿄대의 다나카 교수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MIT의 로드리게스 박사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소 가장 비판적이기로 유명한 케임브리지의 골드스타인 박사도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엔 늘 짜증기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연구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며 두 손을 단상 위에 올려 떨림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 분야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이준혁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주세요. 이 박사는 자신감 있게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우리는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인 말없이도 전해지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과학적 토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극복하셨죠? 골드스타인 박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의 두꺼운 눈썹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이 박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죠. 그는 디지털 보드에 깔끔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골드스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놀랍군. 마이크를 통해 그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강당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지금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하려는 듯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 박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세계적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그를 자기 대학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 이 박사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출신 국가 때문에 무시당했던 모든 과학자들을 위해 해낸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스위스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그때 제 폰이 진동했어요. 에드워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주요 과학 저널 3곳에서 한국 연구팀 논문을 빠르게 심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지금 과학계는 이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어. 저는 이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는 밝게 웃더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경계를 허무는 과학을 위해. 저도 잔을 들어 올리며 부딪혔어요. 오늘 우리는 물리학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두 번째 돌파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아침 햇살이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사무실 창으로 들어와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연구소 캠퍼스를 내려다봤어요.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네바 컨퍼런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가끔씩 아직도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이름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봤어요. 테디어스 블랙우드 박사 마이너스 국제연구 코디네이터. 이 직책 덕분에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조율할 수 있게 됐어요. 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아름의 연구 논문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박 박사님과 함께 최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했어요. 그녀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너지 변환 효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저는 손짓하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사무실 유리벽 너머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첨단 장비 사이를 오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그녀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요. 편견 때문에.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과학적 발전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중요한 건 지원, 헌신, 그리고 훌륭한 연구자들이죠. 또 한 번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이 박사였어요. 오늘따라 깔끔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준비되셨죠? MIT 팀이 곧 도착해요. 공동 프로젝트 회의를 해야죠. 물론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살짝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그냥 테디어스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린 동료잖아요. 이 박사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형식적인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습관이 남아있네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오늘 MIT 쪽에서는 chen 박사님이 오세요. 특히 수소 핵융합 응용 가능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연구소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 사이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연구원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토론했고 화이트보드 앞에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두고 의견이 오갔어요. 누군가는 실험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새로운 지식을 찾는 과정만이 중요했죠. 오늘 사이언스 보셨나요? 이 박사가 물었어요. 아직 못 봤는데요. 왜요? 우리 논문이 올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됐어요. 그가 조용하지만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자 안정화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요.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이 박사팀이 개발한 해결책은 단순한 핵물리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의학 영상 기술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박사님과 연구팀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이런 연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을 들여다보니 MIT 대표단이 보였어요. 라미레스 교수님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한 연구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매튜스 박사는 노트를 확인하며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긴장되세요? 이 박사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조금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그냥 평범한 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조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앞으로 에너지 산업 전체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박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사님이 한 일은 단순한 연구 이상이에요.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진실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걸 보도록 도운 거죠. 그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문이 열리고 MIT 팀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회의는 정말 생산적이었어요.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다양한 연구 계획이 빠르게 정리됐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신기술 개발과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삼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실험실로 가서 연구원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실험 장비를 조정하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국적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만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진 불빛들 사이에서 창공을 향해 뻗어있는 빌딩들이 미래를 향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뒤쪽 테이블에는 연구 논문, 연구비 지원 제안서, 그리고 국제과학협력에 관한 책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에드워드. NSF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추가 연구비 승인됐어. 앞으로 5년간 전폭 지원. 축하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과학의 미래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협력. 하지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지성은 어디에서든 빛난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볼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